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국어 100개에서 52개 틀린 거 정하면 하나는 실수했는데 설명 방법, 진술 방법, 표현 방법은 전부 다 그 뭐 같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맞는 거 찾아라. 뭐 국어에서 자, 옳은 것은 동그라미, 아닌 건 세모, 모두 골라는 별표. 체크법 1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 풀 때 이렇게 묘사는 그림 그리듯이, 배경을 그림 그리듯이 물건이나 아니면 사람, 인물, 얼굴 뭐 이런 것들을 그림 그리듯이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화 행동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심리묘사나 상황묘사 같은 거는 국어에서 안 씁니다. 근데 묘사는 그림 그리듯이. 자, 박첨지하고 삼바지 얘기했는데 이렇게 서로 대립될 수도 있고 이렇게 B가 일방적으로 A를 평가를 하면서 끌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가 양쪽에 있든지 한쪽에 있든지 다를 수도 있다는 거 배우시고, 이렇게 대화형으로 글이 나오면 어떻게 부르셔야 돼요? 인물 특성별로 A를 쭉 읽고 B를 쭉 읽은 다음에 선택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A, B를 대화를 상호간에 읽으면서 읽으면 편합니다. 자, 3번. 이렇게 제시문에서 가로라는 단어가 한자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주변을 찾아서 이게 거리다. 아, 왜? 참고적으로 나오는 다른 길도 하나는 제목이 창인데 하나는 길이니까 아, 거리겠구나. 가로수는 길에 있는 나무, 가로등은 길에 있는 등. 그러니까 가로는 길이구나. 근데 이 문제는 좀 어려웠습니다. 자, 길이 달아나다를, 원래 길은 달아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내가 정지해 있는데, 길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길은 정지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꾼 게, 지구는 움직이는데, 태양은 고정된 거를 태양이 돈다. 라고 해서 답을 해놨습니다. 같이 비슷한 것. 자, 4번 고사성어는 이제 필요한 것들, 이제 동영상 보고 못 외우는 것들 말하면 남기시킬 텐데,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는 건 가혹한 수령, 가혹한 수탈을 얘기한 거고요. 풍자하고 해악은, 풍자는 채만식, 비꼬는 게 있어요. 좀 무거워요, 이야기가. 해악은 좀 부드러워요, 순박한 웃음이고. 춘향가로 했을 때는 풍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제, 푸천한가, 이제 전통 고전소설의 특징, 대꾸가 많고, 열거도 있고, 그죠? 주어 서술로 이렇게 대꾸도 많고, 자랑하면서 한글도 인용하면서 한자, 또 뭐 특이한 것들도 잘 유식한 척 하면서 인용도 많이 하죠. 이런 것처럼 제목을 보고 줄거리, 그 특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풀 수 있는 게 많은데, 전체적인 그 넓은 시각으로 보는 거, 큰 시각으로 보는 거는 아직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자, 개랑의 랑은 화랑이 아니면 기녀죠. 자, 시조는 읽을 때 뭐부터 읽으랬어요? 끝부터. 왜? 요게는 선경, 먼저 경치 쓰고 감정이 있으니까 주제부터 보면. 읽어보니까 외로움이래요, 외로움. 그죠? 근데 이제 이 문제 정작 틀린 거는 이미지에서 하강. 나뭇잎이 떨어진다, 눈이 떨어진다.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 방향성. 이슬이 올라간다, 연기가 올라간다. 그럼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기역처럼 이렇게 나올 때는 이 주변을 다 읽어서 한 문장을 보셔야 되고 육하원칙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12번이라고 나온 거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12시간인데 상상 못 하셨을 거고, 360날은 항상 서운해서 운다 라는 거고요. 새는 설다, 주어 서술어, 새가 운다. 이렇게 보니까, 새가 서럽다, 울 수 없으니까 감정이입이다. 그러니까, 감정이입되는 것만 찾으면 되죠. 근데 이거는 실현된다, 현실을. 실현 안 됐습니다, 규원가. 왜? 규방에서 원망하니까. 산유화, 산에서 저만치 멀찍이 떨어져 있는 꽃의 존재에 대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실현 안 됐죠. 어쨌든 이렇게 주제나 제목을 항상 제목 플러스 특징 플러스 줄거리 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굉장히 빠르게 국어를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자, 고전소설은 푸실 때 이렇게 긍정적인 인물, 부정적인 인물, 그죠? 관련된 사람, 그 다음에 중간적인 사람 하면서 이렇게 인물 관계도를 해서 역할을 해야죠. 똑같이 고전소설뿐만 아니라 현대소설도 이렇게 역할 관계. 왜? 인물, 사건, 배경, 인물의 관계, 사건이 있는 배경. 이렇게 인물, 사건, 배경이 구성의 3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구성 시험 나오고, 주제 구성 문체인데, 주제는 인간 잘 살아라. 구성 신문을 내고, 문체, 특이한 문체 아니면 내기가 힘드니까, 소설 문제는 구성의 3요소에는 인물, 사건, 배경. 사람이 죽으면 인사를 배로 합니다. 죽음은 인사배.
그래서 인물관계도, 사건의 갈등, 배경의 의미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됐죠? 약을 사용한다. 몇 자리를 사용한다는 몇 자리를 정한다 이런 거예요. 쓰고 이건 먹어서 없앴죠. 근데 산소가 써서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사용하면 약이 사라진다, 먹었다 이렇게 특성을 또 더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반성하는 계기가 바람이 우느냐 이렇게 뭐 내가 우느냐, 백골이 우느냐, 혼이 우느냐 이렇게 분리됐다는 거죠. 영육, 혼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세 개 분리되어 있는데 내가 있고 그 나보다 육체보다 육신보다 더 본질적인 백골이 오는데 그렇지만 궁극적인 나가 혼이 안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고향으로 가죠. 독립할 수 있는 독립이 된 그것이 설령 열사 극한의 끝일지라도 찾아가겠다는 거죠. 자, 이런 그 윤동주가 이 1번 식빵 이게 육첩 다다기는 6개 다다미처럼 이렇게 매트처럼 돼 있는 그러니까 지푸라기 뭐 왕골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두두두두 이렇게 실로 박아갖고 한 매트인데요. 그래서 1번식 방입니다. 이렇게 6개가 다다미를 딱 깔아줍니다. 그래서 일제시대를 뜻하고요. 이런 윤동주 264 일제시대의 독립을 꿈꾸는데 윤동주는 좀 소극적이고 독립은 좀 남성적이고 적극적이죠.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 내용이 직설적이다. 의지로 하겠다라는 거니까 직설적인데 내용 자체는 독립을 이렇게 약간 비틀어서 말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했으니까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 진설적인 뭐 이런 거에 대한 뉘앙스를 누적시키는 게 이제 국어의 노하우겠죠. 근데 어쨌든 윤동주와 이육사가 반어적으로 쓸 일은 없죠. 채만식은 반어적으로 쓰면서 태평천하다, 일제시대의 태평천하다, 뭐 이렇게 운수 좋은 날인데 운수 좋은 날 아니었죠. 이렇게 확실하게 반어는 반어로 드러납니다. 문학에서. 자, 이상의 거울에서 이렇게 있을 때 요거는 밖에서 보는 겉의 육신이고 요거는 속마음이죠. 그러니까 내면과 외면이 분열됐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고 뭐 서정주의 자화상은 자기의 모습이잖아요. 이 시대의 피의 이슬, 시대 속에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피의 이슬이 병든 숙회 같다. 마냥 근데 나는 누구냐? 너 병든 숙회다 하면 안 되죠. 피의 이슬이다 이렇게 주어를 찾아가야죠. 종은 사회적인 거고 같은 병, 동병상리 같은 병의 상린인데 제목이 두 개가 고향과 북창이면 북쪽 창에서 고향 보고 고향 찾아간다. 이렇게 금방 찾으니까 금방 나오죠. 객수, 객의 그리움, 근심수, 객창감 손님이 느끼는 감정, 고향 찾는 마음 기록했고요. 자, 옥함은 이게 뭔지 몰랐다. 그럼 이 앞에 보면 벽장에서 꺼냈다. 신기한 옥구로 된 함이다. 만들 수 있는 주변 상황을 보고 단어를 유추해야 되는 거고요. 또 5월이라는 글에서 싱싱함은 현장성이 있으면 생상하다, 현실이다. 그러면 현재법으로 시제도 쓰고 생상으로 현장성을 쓰는데 이걸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주관적이라. 주관적과 현장성은 이렇게 대립돼서 이거는 떨어져서 생각하는 거니까 현장에서. 자, 재미없다는 너 재미없어 그렇게 놀다가 그럼 불이익을 경고하는 거고 양비론 둘 다 안 돼. 양실론 둘 다 맞아 이런 건데 구장은 여기다 붙었다 저기다 붙었다 하면서 이 마름하고 마름 땅 주인이 있으면 이렇게 땅 관리를 하는 마름이 소작이들을 막 갈구거든요. 주인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양반은 땅 주인인데 밑에 중간간지를 주고 얘가 욕 먹고 얘가 돈 뜯어오고 들어온 일을 얘한테 다 시키죠. 그때 구장은 뭐 이장 촌장이면 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이해됐나요? 자,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일단은 25개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25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